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이번에 이게 사실은 뉴스에 나왔는데 국세청에서 나온 자료라고 해서 국회의원실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한 명당 평균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이제 좀 PD님이 여기 띄워주실 건데 이제 뭐 의료업, 회계사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해갖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의 사업소득 금액을 분석을 해서 17년 대비 21년까지의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지금 퍼센테이지로 나타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오른 업종을 살펴보면은 먼저 첫 번째로 의료업이죠. 2017년도에 신고한 사업소득 금액이 이게 10,000원 단위니까 2억하고 900만 원이었다가 2021년에는 2억 6,900만 원까지 상승을 해서 대략 28.7%가 소득이 증가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조사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뭔가 전문직들이 너무 좀 사업소득이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뭔가 좀 세금을 더 내야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뉴스 기사로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리고 추가로 이제 고소득에 대한 전문직 세무조사에 대한 현황에 따라서 적출된 소득도 적지 않게 매년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사실 이 적축률을 보면은 그러니까 적출했다는 거는 결국은 과소신고한 소득이라든지 뭐 그런 걸 찾아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적축률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2018년도에 37%였다가 2022년도에 보면 16%까지 떨어지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웬만큼 다 제대로 신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 의료업 많이 늘어났고 회계사업도 25.5% 늘어났고 세무사업은 7,200에서 8,100으로 11.5%밖에 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자료 분석을 해보자면은 이게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업과 소득 금액을 각각 나눠서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세무사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회계사나 변호사,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네. 법인 형태를 띠는 사업체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독립재산제고. 네. 근데 저도 사실은 사업소득 금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로소득 금액이지.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사업소득 금액이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제 병연하시는 원장님들은 개인 사업자들이 많으니까 사업소득 금액으로 적출하면은 사실 굉장히 정확하게 맞는 건데 네. 회계사업이라든지 변호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을 사업으로 그러니까 1인 그죠? 1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분들의 비중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간평사업 보시면은 소득이 거의 3천만 원이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감정평가사님들은 네. 보통 감정평가 법인으로 다 돼 그쵸. 있어서 다. 대부분이 다 근로소득자로 분류가 되고 그렇죠. 여기 평균 사업소득에 대해서 이건 아마 코드별로 이게 솔팅이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결국에 이 코드로 신고를 하는 사업소득이 없으니까 이게 적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간평사분들은 대부분 법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간평사분들은 굉장히 적은 비중일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간평사분들이 2,800을 번다고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월소득이라면은 제가 모를까. 네. 요거는 그러니까 이 네. 자료만 봤을 때 네. 뭐 예를 들어서 전문직 종사자들이 뭐 누구는 얼마 보고 누구는 얼마 본다 이거 비교하는 게 약간 그치. 좀 힘든 것 같아요. 그치. 그리고 의료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의료업은 법인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다른 전문직들은 법인도 되고 개인 사업자도 그치. 되니까 네. 이게 전체적인 평균 사업소득 금액 자체를 비교하는 건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아마 여기서 제일 특이한 점은 변리사업만 유일하게 이 소득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변호사업. 예, 변호사업.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로스쿨의 영향이 네, 있지 않을까. 그쵸. 네. 아무래도 로스쿨의 영향이 네. 크겠죠. 왜냐면은 로스쿨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진입 장벽을 상대적으로 기존의 사법시험보다는 많이 낮추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사실은 많은 변호사분들이 유입된 게 사실이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이 좀 좋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따지고 보면요, 사실 네. 마이너스 1.7%가 아니라 네. 저희가 이제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이건 단순히 소득 증가율만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그쵸. 실질적으로는 더 떨어진 거죠. 이제 또 최저임금은 근데 올랐어야 마땅하죠. 네, 그렇죠. 아니
최저임금이 그동안 얼마나 낮았습니까? 네, 그렇죠. 자꾸 위험수의 발언을 하시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근데 지금 초대해놓고 지금 아주 위험한 발언 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사실은 이제 저도 생각이 나서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 네. 2017년부터 2021년은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시장에 풀렸단 말이에요. 네, 그 유동성이 시장 곳곳에 흘러들어갔고 유동성이라는 거는 결국은 화폐 단위를 늘리는 인플레이션을 촉진했기 때문에 이 소득 금액 자체는 사실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 실질적인 소득 증가율보다는 거의 뭐 시장의 평균치를 따라갔다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왜냐? 왜 그렇게 생각하냐? 최저임금이 참고로 2017년에 6,470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2021년에는 8,720원. 네, 물론 적은 숫자지만 6,470원 대비해서는 34%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료업이 28.7%가 늘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시장의 임금 증가율은 34%라고 본다면은 이제 뭐 그렇게 따질 수 있죠. 코스피가 34% 올랐는데 의료업이라는 특정 개별 종목은 28.7%만 올랐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 어쨌든 소득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전문직들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긴 하죠. 그렇죠. 근데 세무사님들이 7,200에서 8,100으로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아무래도 사업소득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매출이 많거나 하신 분들은 이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뭐 꼭 늘어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나? 약간 이런 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이분들은 많이 버시는 분들은 여기서 또 이제 이탈이 돼서 빠지고 그쵸. 새로 개업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 소득 증가율을 계속 막지 않나. 그러면 중위소득으로 따지면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워놨는데 네. 이 1등부터 30등은 법인 전환으로 빠지고 네. 왜냐면 이건 사업소득 금액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장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시 100등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구조로 맞습니다. 밀어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낮게 측정이 된다.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세무사업 정도 하면 여기다 공 하나만 더 붙이면 되지 않나요? 그 정도 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많이 버시는 분들은 네. 진짜 많이 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또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득 격차가 심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잘 그쵸. 버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잘 버시고 이제 손가락 빠시는 분들 쌍스러운 표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첫 저도 손가락 빨았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금도 손가락 빨고 있다. 전 발가락 빱니다. 세무사님들 중에서 제일 많이 번 세무사님 얼마까지 들어봤어요? 와, 저는 뭐 누군지 얘기 안 해도 되니까. 제일 많이 보시는 분은 동시에 얘기해볼게. 동시에. 월 얼마로? 월 얼마요? 네. 월 그러니까 소득 금액으로요? 소득 금액이죠. 소득 금액. 매출로 해야 되나? 소득 아니 그분은 나한테 소득 금액이라고 얘기했던 거. 그래요? 네. 자 하나, 둘, 셋, 7천. 2억. 2억이에요? 월 2억. 평균인가요? 그분. 그러니까 평균치가 2억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분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매월 2억. 오, 진짜요? 7천도 근데 그러면은 연으로 따지면 8억 4천을 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공 하나 붙이면 맞네. 8억 천이니까 8,100이네. 그러네요. 그렇게 벌면은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만큼 힘들고 맞아요. 네, 제가 이제 병원 이제 원장님들이랑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병원 이제 기장도 많이 하니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제 의사가 되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의대 진학하고 의대 가서 또 다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인턴 레지던트 끝나고 나서 이제 소득이 생기는 그 시점이 굉장히 이제 늦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고생했던 거에 대한 아웃풋이라고 해야 되죠. 그 산출물이 굉장히 늦게 발생하니 이 정도 산출물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쵸.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개원하고 나서도 이제 힘들죠. 왜냐면은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출도 받고 투자를 많이 하셔야 의료장비나 되니까. 투자를 많이 하니 사업소득이 이 정도가 안 나오면 병원이 운영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기계 렌탈비라든지 네, 맞아요. 대출 이자 비용이라든지. 네. 물론 이게 소득이라는 게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처음에 투입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아.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처음에 뭐 거의 뭐 무자본 네. 창업이죠. 그쵸 네. 무자본으로 시작하는 거라서 네. 아무래도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질문 드릴게 형은 그러면 처음에 개업하셨을 때 여기서 소득을 증가시키는 분이었나요? 감소시키는 분이었나요? 저도 이제 개인 사업자 형태는 잠깐 유지를 하다가 네네. 이제 법인으로 변경이 됐고 네. 그리고 사실 뭐 저는 뭐 이제 얘기를 하지만 제가 처음 개업했을 때 소득은 거래처 2개 있어가지고 그때 20만 원 정도의 소득이었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거의 다 깎아 먹었죠 평균. 1등부터 100등으로 따지면은 100등이네요. 101등 정도. 101등 정도. 어쨌든 법인으로 포함이 되면은 이제 이 통계는 안 잡히기 때문에 이걸로 모든 회계사업과 모든 전문직 직종이 다 이걸 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표본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표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살펴볼 내용이긴 한데 또 있나요? 이게 중위소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 자, 오늘 여기까지 평균으로 따져봤고 이제 알겠습니다. 평균과 중위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다음에 중위소득의 개념부터 시작하면서 네. 전문직들 얼마 버는지 한번 네. 또 파악하게 보는 시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허현석 세무사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옷이 똑같은데요? 일주일 야 아니, 우연히 같은 옷 입고 있어. 저 지금